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버는 방법은 다양하게 배웁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손가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상위층들은 금융을 이해하고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하위층에게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게을러진다면 더 이상 쉽게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인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항상 배우고 고민하면서 중산층과 하위층들에게는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금기시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열심히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읽고 올라타는 방법을 생각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자산 시장의 흐름을 공부하면 됩니다. 단순히 뭐가 오를 것이다, 영끌해서 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흐름에 맞춰서 자산을 천천히 불려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0년도부터 1년 단위로 각 자산의 상승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금, 비트코인, 신흥국 주식시장, 채권시장,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이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24% 넘게 상승했지만 2021년, 2022년은 약간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2024년과 2025년은 큰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상승이 가장 큰 자산인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2020년은 300% 넘게 상승했고 2022년은 65%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모두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위 100종목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2020년은 48% 넘게 상승했고 2021년은 27% 넘게 상승했고 2022년은 32% 넘게 하락했습니다. 2023년은 다시 반등해 54% 넘게 상승하고 2024년은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2021년과 2022년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리츠 수익률도 2021년은 크게 상승하고 2022년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산의 상승률과 하락률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항상 상승하지도 않지만 항상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가장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갈아타는 투자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일부를 매수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금, 미국 주식, 채권, 코스피 등 다양한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비중을 늘리고 시장 수익률만 따라가도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도 일정 비율로 같이 담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예측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발표로 오르던 자산이 갑자기 하락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에 상승하는 자산도 있고 하락하는 자산도 생겨날 것입니다. 상승하는 자산은 수익을 실현하면 되고 하락한 자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앞에서 각 자산별로 표를 보시면은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락했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면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했다면은 자산 비중을 일정 기간마다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30%, 한국 주식 20%, 채권 10%, 금 10%, 현금 30%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코스피 시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으로 전체 자산 비중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40%로 늘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다시 전체 자산의 30%로 맞추는 것입니다. 매도해서 실현한 수익은 다른 자산 비중을 늘리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런 위기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 주식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서 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30%로 비중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비중이 너무 커진 자산을 일부 팔고 비중이 하락한 자산은 매수해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전략입니다. 비싸지면 팔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싸게 매수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 투자와 자산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금을 사고 나스닥에 있는 주식을 순서대로 사고 코스피에 상장해 있는 주식도 담아야 하고 내가 직접 다 매수하려면은 아주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ETF를 활용한다면은 적은 금액과 작은 노력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ETF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자산의 흐름을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채권, 금, 미국 주식, 원자재, 심지어 미국 부동산까지 ETF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ETF를 매수해서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관찰하고 왜 올랐는지, 왜 하락했는지 계속 분석하면은 시장을 보는 눈과 투자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넓어질 것입니다. 미국 주식 ETF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큐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를 매수하면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상위 100개 기업에 모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를 직접 하나하나 산다면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ETF를 매수한다면은 10,000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도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큐 나스닥 100 ETF의 경우는 전 세계에 상장된 모든 나스닥 100 추종 ETF 중 최저 보수, 그러니까 최저 수수료를 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ETF 한 주만 사도 미국 주식이나 다양한 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승한 자산은 일부 현금화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하락한 자산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한 번에 5배, 10배를 벌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10년, 20년 꾸준히 굴리면은 적은 돈으로 시작해도 결과는 엄청납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전체 자산의 99%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꾸준한 수익률로 시간이 갈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남들 따라 급하게 뛰어드는 투자보다 꾸준히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복리를 기다리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